네, 안녕하십니까. 동로사주TV 우동로입니다. 오늘은 일주 분석 46번째 기유일주에 대한 본성을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기유일주 지장간이 경신금이 있죠. 순수한 금의 성불. 그 다음에 유금이라고 하는 것은 12지지로 닭을 얘기하죠. 날카롭죠. 옛날에 시골에 가면은 장닭한테 잘못 걸리면은 청바지도 뚫어질 정도로 아주 매섭죠. 시골에 있는 강아지들이 잘못 장닭을 건드리다가는 눈을 상하게 되고, 그 다음에 뭐 하도 쪼여가지고 개가 그냥 하루에도 피가 안 날 날이 없을 정도로 매서운 동물이 닭입니다. 자, 마치 품에다가 금을 품고 있는 기유죠. 일지 식신이고 12운성으로는 합당귀인이죠. 12운성으로 장생을 얘기하면 우리가 합당이라 그래요. 그리고 식신을 깔면은 우리는 문창귀인이라 그러죠. 문창이라고 합니다. 10천가는 다 문창귀인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병화와 정화는 식신인 진토와 술토를 우리는 문창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정화도 축토와 미토는 우리가 문창귀인이라고 하지 않죠. 다음에는 신금 혹은 유금을 우리는 문창귀인이라고 합니다. 기토는 음토죠. 양토는 토의 대표값은 무토죠. 양과 음을 나타내죠. 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기토는 땅을 얘기합니다. 양토인 무토는 그 기운이 상승과 하강, 종으로 영향을 주는 기운이고요. 같은 토이면서 토의 본질인 기토는 횡으로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기토를 갖고 있는 분들은 상당히 바쁩니다. 토는 동쪽에도 있고 서쪽에도 있고 남쪽에도 있고 북쪽에도 있죠. 그래서 기토일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상당히 바쁘다. 역마성을 나타내죠. 기토는요. 또 토라는 거는 중재의 기운입니다. 중재의 기운이다. 그런 중재의 기운이 이 사람의 본성 속에 상관과 식신을 품고 있는 형상이다. 날카롭죠. 형상학적으로 보면은 경금이나 신금은 쇠를 의미하고 날카롭죠. 숙사를 의미하고 신평을 의미합니다. 마치 닭이 날카로운 칼을 품고 있는 형상이다. 그래서 기유일간들한테 잘못 보이면 제가 보기엔 뼈도 못 추릴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들죠. 기토는 바삐 움직이는 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횡으로 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토기 때문에, 기토 자체는 음토이기 때문에 비습이다. 습기를 많이 먹고 있다. 무토 같은 경우에는 간목이 오면 상당한 제약을 받을 수 있지만 기토는 목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목이 오면 갑기합토 주체를 더 강하게 만드는, 그래서 기토는 습과 목을 두려워하지 않는 토다. 그렇지만 유금이라고 하는 건 절기상으로 우리가 백로를 의미하죠. 백로는 금의 아주 대표적인 기운을 갖고 있다. 뭐 쓸데없는 기운이 섞여 있지 않죠.
오로지 금이라고 하는 거는 기화된 수의 기운을 갖다가 다시 수화시키는 작용을 경금과 신금이 한다. 절기로는 가을을 상징하죠. 숙사를 상징하고 또 종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유 일주들은 이렇게 신부에 날카로움이 있다. 그래서 기유 일주들은 식상관이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언론계 혹은 법조계에 많은 활약을 할 것 같다라는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기토 자체는 상당히 동서남북으로 바삐 움직여야 하는, 그래서 어떤 모임에 혹은 어떤 조직에 총무를 맡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다. 자, 경금과 신금이라고 하는 거는 보석과도 반짝반짝 빛나는, 그래서 뭐를 분석하거나 컴퓨터 회사에 들어가서 어떤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혹은 어떤 알고리즘을 개발하는데 상당히 유리한 일주가 기유일주일 것 같습니다. 똑같은 문창을 낳은 무신도 식신을 깔고 앉아있고 문창이기 때문에 기유만큼 분석력이 좋을 것 같다라고 하지만 신금은 무임경이라고 하는 편제에 의해서 혼탁해 있다. 그렇지만 기유일주는 오로지 경금과 신금만 품고 있는 순수한 금의 기운으로 똘똘 뭉쳐 있다. 자, 이러한 상관과 식신이 길하게 펼쳐진다면 사회에서 언론인으로서 혹은 어떤 데이터를 분석하는 일에 상당한 적응을 할 수 있는 일주가 기유일주일 것 같습니다. 기유일주들한테 눈밖에 나면 뼈도 못 칠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드네요. 오늘도 기유일주에 대한 사주를 법륜도에다 놓아서 계속 설명을 이어나가겠습니다. 기유일주에 태어나신 건명 1988년 5월 5일 양력 유시에 태어났습니다. 기토가 진월의 임수를 만났네요. 기유일주입니다. 유유형이 되어 있네요. 형이라고 하는 거는 같은 자로 인해서 똑같은 자형이라 그러죠, 우리가. 이 유금이 역할을 못 한다라는 거죠. 묶여 있다. 같은 글자가 옆에 묶여 있다. 그런데 진토가 있어 그나마 참 다행이다. 진유 합이 먼저니까요. 합이 돼서 진유합 금이 되니 자형은 풀어지는 거겠죠. 자, 이분 사주를 법륜도에다 한번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입니다. 기토의 유금, 식신, 그 옆에도 유금이 하나 더 있네요. 자, 형입니다. 그 다음 진토는 겁재로 들어와 있습니다. 임목, 정관으로 들어와 있네요. 그 다음에 병화, 정인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임수, 정재로 들어와 있고 개수. 자, 기유일주입니다. 진유합 금이 되죠. 상당히 신약해졌죠. 겁재가 일지와 합이 돼서 신약해져 있는 상태라 우리가 용신을 화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토가 희신으로 들어왔죠. 이렇게 되면 유금은 한신으로 들어왔네요.
금이 한신으로 들어왔다. 그나마 한신으로 들어온 게 참 다행이죠. 상당히 센 금이죠. 이분은 이런 사주 배합으로 보아 직장 생활을 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다. 금이 세다라는 것은 어쨌거나 관을 극하는 기운이 세다라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이분한테 관이라고 하는 것은 직장이 될 수 있다. 병진대운이 그래도 100년을 놓고 봤을 때 가장 이분이 뜻을 펼칠 수 있는, 가장 활발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좀 나이가 들어서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기운, 그런 어떤 운은 인생 후반부에 펼쳐질 것 같고요. 기유일주는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많이 움직이는 역마성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갖고 있는 이 식신 자체가 상당히 비수와도 같다. 그래서 남한테 말 한마디를 해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타인들이 상처를 받을 수 있다. 심리적인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기운이 있다. 만약에 이 금기운을 길하게 활용할 수 있다면 언론계라든가 혹은 법조계에 가서 맹활약을 할 수 있는 일주가 또 기유일주일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뭐 노조위원장 혹은 야당에서 활약하는 정치인들 중에서도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일주가 기유일주일 것 같습니다. 육식갑자 중에 오늘은 46번째 기유일주에 대한 본성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